봄 햇살에 물이 불어난 계곡. 열목어들이 길 떠날 채비를 한다. 계곡을 거스르는 험난한 여정. 잠시 숨을 고르던 열목어는 거센 물살을 향해 뛰어든다. 언 땅이 풀리면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 서둘러 길을 나선다. 이때 한 녀석이 집요하게 따라붙는다. 과연 이 커플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밤이 되자 승새들이 해안가 바위 위로 몰려든다. 이제는 섬을 떠나야 할 때. 창공을 향해 힘껏 날개를 편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모험의 길. 생명의 여정이 시작된다. 얼음이 녹으면서 서서히 겨울을 벗어나고 있는 호수. 그 얼음 밑으로 한 무리의 물고기가 은빛 물결을 이룬다. 겨울 호수의 요정이라 불리는 빙어다. 한해살이로 알려진 빙어는 냉수성 어종이다. 수온이 올라가면 깊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 겨울이 돼서야 얕은 곳으로 나온다. 겨우내 호수를 헤집고 다녔던 빙어. 수온이 높아지자 상류로 모여든다. 이제 곧 호수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호수의 상류인 화천 비수구미 계곡. 날씨가 풀리면서 계곡에도 봄 기운이 감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산개구리. 물고기와 양서류를 즐겨 먹는 백로가 호수 주변을 맴돈다.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노련한 솜씨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백로. 이 시기 상류로 몰려든 빙어는 백로의 좋은 먹잇감이다. 생명이 깃드는 초고. 호수 곳곳에선 자연이 깨어난다. 호수의 상류인 비수구미 계곡. 밤이 되자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빙어 떼다. 길을 떠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는 빙어들. 계곡물이 녹으면서 산란기를 맞았다. 산란처를 향한 빙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목적지는 계곡 최상류. 거센 급류는 후세를 위해 빙어가 견디고 넘어야 할 힘든 과제다. 온 힘을 다해 맞서보지만 매서운 물살에 떠밀리기 일쑤.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일이 빙어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물살에 밀리면 곧바로 고리. 쓸려온 빙어들이 웅덩이에 갇혀 몸부림을 친다.
이 작은 물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느냐가 빙어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다. 밤새 급물살을 뚫고 무사히 최상위에 오른 빙어들. 짧지만 험난했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산란이 시작된다. 빙어의 산란은 모래나 자갈이 깔린 하천 바닥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본. 이것이 빙어가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다. 빙어의 산란은 밤새 계속된다. 다음 날 빙어가 산란한 계곡. 아직 산란장을 떠나지 못한 녀석들이 있다. 수컷 빙어들이다. 수컷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산란장을 지킨다. 계곡 곳곳엔 직경 1mm의 작은 빙어 알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험난한 여정 끝에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다. 산란을 마친 빙어는 헤엄조차 힘들어 보인다. 찬란한 비늘은 벗겨지고 주둥이가 헐었다. 산란에 모든 힘을 쏟아부은 빙어는 곧 짧은 생을 마감한다. 호수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으로 빙어의 삶의 여정도 막을 내린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두꺼비 한 마리. 서둘러 산을 내려간다.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암컷을 발견한 수컷이 재빠르게 달려든다. 함께 사랑의 여행을 떠나자는 신호다. 일찌감치 신부감을 만난 수컷은 그야말로 행운의 사나이. 암컷의 등에 업혀 배를 꼭 껴안는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컷의 간절한 구애 행동이다. 녀석은 산란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이 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된 두꺼비 커플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고향으로 향한다. 이맘때면 산 여기저기 길 떠나는 두꺼비들로 분주해진다. 헌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낯설다. 언제부턴가 생겨난 알 수 없는 장애물들. 두꺼비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 자연 상태에선 어떤 두꺼비도 길을 잃는 일은 없다. 하지만 지금 두꺼비는 본능에 새겨진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 자꾸 길을 잃는다. 알로 가득 찬 배와 등에 업힌 수컷 때문에 암컷은 더욱 힘겹다. 그래도 수컷의 포옹은 계속된다. 산란을 마치는 순간까지 풀지 않을 것이다.
고향을 향해 걷고 또 걷는 두꺼비들. 그러다 힘이 들면 돌틈이나 흙 속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두꺼비 커플. 드디어 고향 물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숱한 장애물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생명의 고향. 두꺼비 자신이 태어났고 이제 후세가 태어날 곳. 여기가 바로 원흥이 강주이다. 산란을 앞두고 방주 곳곳에선 사랑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암컷을 차지하려면 보통 67마리의 수컷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실패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짝짓기 경쟁은 그만큼 필사적이다. 암컷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할수록 수컷은 자주 울음소리를 낸다. 이 울음소리는 내 짝을 탐내지 말라는 경고. 수컷들의 치열한 싸움에 정작 괴로운 것은 암컷이다. 최후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수컷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물가에 도착하면 짝짓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이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든다. 험한 여정,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생명의 씨앗들. 머지않아 이 알들은 방죽의 새 주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며칠 후 두꺼비들은 다시 떠날 채비를 한다. 자식이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 짝짓기와 산란으로 지친 두꺼비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봄잠을 자야 한다. 이제부터는 굶주림의 여름.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꺼비는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약한 녀석은 미처 숲으로 가기도 전에 쓰러지고 만다. 앙상하게 마른 두꺼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무사히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서둘러 잠자리를 찾는다. 봄잠은 개구리나 도룡령에게는 없는 두꺼비만의 습성. 산란의 피곤함을 덜기 위한 것이다. 먹이가 많아지는 봄의 절정이 올 때까지 두꺼비는 잠을 청한다. 제주도에서 45km, 숨새의 고향 사수도. 3월 말, 섬 앞바다는 돌아온 숨새들로 북적인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숨새들은 육지로 돌아가기 위한 탐색 비행을 펼친다.
잠시 후 슴새들의 귀소 행렬이 시작된다. 섬을 에워싸고 있는 나무 위로 몸을 던지는 슴새. 까마귀 쪽나무의 넓은 잎은 착륙할 때의 충격을 흡수해준다. 슴새는 둥지와 가까운 나무 위로 떨어진 다음 나무를 타고 착륙을 시도한다. 둥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낙엽층이 두텁게 쌓인 지면은 몸을 던져 착륙을 시도하는 슴새를 안전하게 받아준다. 슴새가 돌아오자 적막했던 섬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보낸 슴새는 매년 봄 8,000km를 날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다. 봄밤 사수도는 짝을 찾는 슴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는 슴새는 부부 금술이 좋기로 유명하다. 집단 번식을 하는 슴새는 보통 6, 7년 이상 자란 뒤 짝짓기를 시도한다. 날개를 부딪히거나 부리를 비비며 사랑을 표현하는 슴새. 짝짓기가 끝나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선다. 물갈퀴로 열심히 흙을 파내고 단단한 부리로 능숙하게 땅을 판다. 슴새는 보통 옛 둥지를 보수해 쓰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새 굴을 파기도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지 일주일 후 길이 2m, 폭 20cm의 둥지가 완성됐다. 낙엽과 떨어진 가지를 긁어 모아 집단장을 하는 슴새. 이로써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밤 10시. 슴새들의 울음소리가 절정을 이룬다. 먹이 사냥 나갔던 슴새들이 돌아온 것이다. 귀소 본능에 강한 슴새는 부근에 유사한 장소가 있어도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 각자 제 둥지를 찾아갈 무렵 슴새 한 마리가 남의 둥지를 엿본다. 그리고 잠시 후 둥지 안에선 작은 소란이 인다. 집주인 슴새가 낯선 침입자에 맞서 제 집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크게 혼쭐이 난 슴새는 쫓기듯 빠져나온다. 둥지 주인인 슴새는 한창 알을 품을 시기. 다행히 알은 무사했다. 흙투성이가 된 불청객 슴새. 이 녀석은 왜 남의 둥지로 찾아든 것일까? 슴새는 번식을 위해 대부분 굴 둥지를 이용한다. 그러나 종종 둥지 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산란에 임박한 슴새는 남의 둥지로 찾아들거나
길 위에 알을 낳는다. 한 번에 단 하나의 알을 낳는 슴새. 이 알을 안전하게 부화시켜 새끼와 함께 남쪽 바다로 떠나는 것이 슴새 부부의 의무이자 소망이다. 한 마리가 알을 품는 동안 나머지 한 마리는 둥지 근처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선다. 봄꽃이 필 무렵 열목어 한 마리가 상류를 향해 전진한다. 아직은 물이 부족한 계곡. 이 정도의 물로는 하천을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열목어는 반드시 상류 계곡으로 올라가야 한다. 산란을 위해서다. 그것이 열목어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얼마 후 완연한 봄 기운에 계곡에도 수량이 풍부해졌다. 이때를 기다려온 열목어들. 산란지로 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길은 크고 작은 폭포를 뛰어넘어야 하는 모험의 여정. 목숨을 건 고난이 예상된다. 폭포를 오르기 전 열목어는 세찬 물살을 피해 돌틈 사이에서 숨을 고른다. 잠시 후 차례로 뛰어드는 열목어들. 안간힘을 다해 폭포를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쏟아지는 물살을 헤치고 힘차게 폭포를 박차는 열목어들. 쉽지 않지만 결코 오르기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수없이 반복되는 열목어들의 도전. 이 도전은 계곡을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된다. 무사히 계곡 상류에 도착한 열목어들은 산란 장소를 물색한다. 열목어는 꼬리로 자갈을 헤쳐 산란터를 닦는다. 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수컷은 암컷 주변을 맴돌며 다른 수컷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드디어 산란. 수컷도 동시에 정자를 방사한다. 밀려났던 다른 수컷들도 재빨리 사정을 하고 도망간다. 이로써 열목어는 생명의 한 여정을 무사히 넘겼다. 어미 두꺼비가 떠난 후 60여일. 방죽에선 아기 두꺼비들의 걸음마 연습이 한창이다. 제법 어미를 닮아가는 아기 두꺼비들. 육지에서의 삶을 준비한다. 이제 곧 방죽 밖 세상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의 험난함을 알지 못하는 녀석들은 방죽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낸다. 마침내 비가 내린다. 5월의 봄비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 아기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비와 함께 산을 향해 오르는 어린 새끼들. 올챙이 시절을 보낸 방죽을 떠나 어미가 살고 있는 산으로 향한다. 두꺼비로 살아남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두 달 전, 어미가 산란을 마치고 올라간 길을 새끼들도 고스란히 되짚어간다. 손톱만한 책으로 헤쳐나가기엔 너무도 큰 세상. 알 수 없는 장애물과 수많은 위험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이것이 두꺼비로 태어나 물려받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산으로 가는 길에 생겨난 높은 장벽. 한 무리의 아기 두꺼비들이 이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어미들은 탄험을 엄두도 못 냈던 거대한 장애물. 녀석들은 까마득히 높은 벽을 겁도 없이 타고 오른다. 한 녀석이 제법 오르는가 싶더니 결국 떨어지고 만다. 어린 두꺼비 새끼들에게 이 벽은 천길 낭떠러지나 다름없다. 과연 몇몇의 생명이 이 벽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심, 조심. 벽을 타고 오르는 한 녀석. 간신히 오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기적처럼 절벽을 기어오른 뒤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차가 다니는 도로 위. 아기 두꺼비가 위험천만한 이 길을 건넌다. 유전자에 새겨진 지도를 따라 이동할 뿐 다른 길은 알지 못한다. 미처 차를 피하지 못한 어린 두꺼비들은 어미가 기다리는 숲으로 가지 못한 채 차가운 길 위에서 잠이 든다. 여름을 알리는 비가 숲을 적신다. 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어미가 사는 산에 도착한 아기 두꺼비들은 기쁨에 들떠있다. 이제 숲의 품에서 어른 두꺼비로 자라게 될 것이다.
새 식구가 된 아기 두꺼비들에게 숲은 신기하고 놀라운 놀이터. 나무와 풀 사이에선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아직은 개미 발소리에 놀라 자빠지는 어린 두꺼비지만 머지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숲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봄,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따라 고향 물가로 돌아갈 것이다. 새벽 3시 슴새 둥지. 알품기 교대를 마친 슴새가 집을 나선다. 뒤뚱거리는 어색한 걸음걸이. 바다새의 특징인 긴 날개와 넓적한 물갈퀴는 땅 위에서 걷는데 일종의 장애물이다. 이제 바다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 육상에 내려온 슴새는 어떻게 다시 비행할까? 해안가 바위 위, 슴새들이 이륙을 준비한다. 바다로 탁 트인 해안 절벽은 바람을 이용하는 슴새들의 이륙 포인트. 바람을 기다리던 슴새가 마침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슴새는 바위뿐만 아니라 나무도 이륙 장소로 이용한다. 나뭇가지에 기어올라 기회를 엿보는 슴새. 보통 정해진 이륙 장소에서 날아오르는데 여러 슴새가 한 나무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수도는 섬 전체가 경사져 있어 슴새들이 이륙하기에 좋은 지형을 가졌다. 동트기 전까지 줄지어 섬을 떠나는 슴새들. 알을 품고 있는 슴새를 제외하고 모든 슴새가 바다로 나간다. 먹이 사냥을 위해서다. 사수도 앞바다. 물 위로 떠오른 멸치떼가 슴새를 유혹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슴새는 다른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먹이 사냥이 가능하다. 방어들이 몰아준 멸치떼가 수면 가까이 떠오르자 본격적인 먹이 사냥에 나선다. 평균 시속 70km로 비행하던 슴새는 수면 위로 떠오른 먹이를 스치듯 낚아챈다. 그러나 먹이를 발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바람을 타고 날다 보니 사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긴 날개를 펴고 우아하게 바람을 가르는 슴새에게 먹이 사냥은 녹록치 않은 숙제다. 먹이 사냥에서 돌아온 슴새들이 제각각 둥지를 찾아 흩어진다. 집을 나선 지 열흘째. 먹이 사냥을 떠났던 슴새가 둥지에 들어선다.
열흘 만에 부부 상복. 홀로 둥지에 남아 알을 품고 있던 슴새도, 먼 바다를 헤치며 먹이를 찾던 슴새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자 애달픈 울음소리로 반긴다. 한참 소리를 높여 서로를 위로하던 슴새 부부는 이제 서로의 자리를 바꾸며 임무를 교대한다. 잠시 후 슴새 부부는 또다시 이별의 인사를 나눈다. 이번엔 알을 돌보던 슴새가 둥지를 떠날 차례. 알을 품는 슴새는 먹이 사냥 간 슴새가 돌아올 때까지 먹이를 먹지 않고 견뎌야 한다. 먼 바다까지 나가 먹이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슴새들에게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들어냈다. (7월) 초 지나가던 태풍이 비를 몰고 왔다. 붉은 빗줄기는 밤새 계속됐다. 다음 날 태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숲속. 상황은 처참했다. 물이 잠긴 둥지엔 버려진 알만 남았다. 부드러운 흙을 파서 만든 슴새의 땅굴 둥지는 폭우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때 물에 잠긴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슴새 한 마리가 포착됐다. 단 하나의 알을 낳는 슴새. 어미는 차가운 물 속에서도 결코 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옆 둥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둥지에 물이 차오른 슴새는 더 이상 굴 속에 머물지 못하고 굴 입구에서 발버둥을 친다. 이 둥지는 다행히 침수 피해를 모면했다. 알을 품은 지 65일. 슴새 둥지에서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알 껍질을 깨고 새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2달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어미는 무사히 새끼를 만날 수 있었다. 둥지 입구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간다.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에 의존해야 한다. 새끼는 어미의 부리를 벌리며 먹이를 달라고 재촉한다. 어미는 자신의 뱃속에서 소화시킨 먹이를 새끼에게 건넨다.
11월 초 9개월간의 육지 생활이 모두 끝났다. 단 하나의 알을 위해 8,000km를 날아온 슴새. 이제 새끼와 함께 섬을 떠나야 한다. 어린 새는 어미를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무리들 속에 끼어 당당히 이륙을 준비한다. 겨울을 보낼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야 할 때다. 바다새의 본능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어미새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훌쩍 날아오른다. 어미가 떠난 뒤에도 어린 슴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땅을 박차고 두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날아오른다. 슴새는 내년 봄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